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증시 각도기 각수안전입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뭐 겨울이 끝나지 않았군요. 네. 네. 똑같이 아침마다 제가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게 오늘도 방송에서 NFT 게임주 컨텐츠 얘기를 할 것이냐. 오늘도 역시나 그 얘기를 근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중요한 제가 이제 점심 선배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곡절이 해석이 됐어요. 뭐냐면 최근에 저희 이제 연합인포맥스 나갈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액티브 ETF라는 게 설정이 됐죠. 네. 그러면서 메타버스 ETF가 설정이 되고 수익률이 아주 좋았죠. 설정되고 얼마 있어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자금이 쏠리고 있죠.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억씩 들어가고 있다는 설이 지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련 주식들을 돈이 들어오니까 사야지. 그쪽은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데 메타버스 ETF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말에 정말 좀 더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근본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우리 단태 김동준님하고 같이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메타버스와 연결된 세계 NFT와 그다음에 크립토 커런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부와 2부에 나눠서 지난 주말에 저희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그럼 결국 뭐냐면 메타버스 ETF는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주식들,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크립토 커런시 관련 이런 것들을 사는 게 메타버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수급의 요인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지금부터는 수급 영향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오르다가 돈이 이제 멈추면 좀 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그 업종들이 주도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코스피 업종에서는 은행주가 1.9% 올랐는데요. 카카오뱅크가 2% 상승을 했지만 다른 은행주들은 조금씩 떨어졌어요.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 마이너스 1.3%, 신한도 마이너스 1%, 우리만 0.7% 올랐고요. KB도 0.2%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거래소에서 업종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은행 업종이라고 하지 말고 은행 지주 업종을 하나로 묶어서 은행과 은행 지주를 하나로 엮어야지. 이거는 지수가 너무 왜곡돼요. 네, 지수가 그 문제가 좀 커서 저도 항상 이 편차가 클 때는 은행 업종이랑 은행 ETF랑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카카오뱅크가 또 은행 ETF까지 침투를 해버려서 뭐 어떻게 말할 방도가 없습니다. 시중은행들하고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래소 분은 빨리 부지런하게 일하셔가지고 이거 트랙 이걸 뭐라 그래? 트랙이 어떻게 뭐가 깨졌다는 걸 영어로 뭐라 그래? 트래킹 에러요? 트래킹 에라. 그거.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에라 났잖아. 에라 잘못됐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고쳐야죠. 우리 거래소 계신 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이 오류를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트래킹 에러도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분류의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류해라. 이거 빨리 분류해라를 분류의 문제죠. 분류하세요. 이거는 빨리 바꿔야 돼. ETF도 다 잘못돼 이렇게 되면. 네. 그리고 섬유보복이 두 번째로 올랐는데요. 사실 뭐 일부 종목 빼고는 큰 의미가 없어서 뭐 대체로 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 업종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두산중공업이 마이너스 3.7%, 두산밥캣 마이너스 3%, 현대건설기계 마이너스 2.6% 기록했고 운수장비가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긴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많이 떨어졌고요. 운수창고 업종이 그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뭐 흥하해운, 대한해운 같은 이제 해운주들 그리고 항공주들이 오늘 또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또 뭐 제일 많이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있는데요. 비덴트라고 있는데요. 우리기술투자하고 비덴트가 가상화폐 거래소 이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비덴트에 이제 토러스 투자자문이 5% 지분 신규 취득 공시를 했고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1,800억 정도로 작년 대비 820%나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건 비덴트의 실적이고요. 순이익이면은 어디서 땡겨온 거겠죠? 그렇죠. 영업이익은 빵인데 뭐 빵은 아니지만 영업이익은 뭐 없는데 적자거나 없는데. 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난 거는 다 지분법이죠. 연결 회사에서 돈을 버는 거를 가지고 왔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덴트가 신규 사업 목적에 AI, VR, AR, XR을 추가를 하면서 메타버스 분야 진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토러스 투자도 뭐 요걸 노리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비덴트가 상한가를 갔지만 우리기술 투자는 6.6%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토러스 투자자면 운영자가 좀 젊은 친구인가 보다.
젊은 친구가 일단 나보다는 어리네 100%. 네, 저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저는 이제 아재 주식쟁이가 돼버렸어요. 이번 겨울 시즌에. 근데 본인도 나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재야. 저도요. 운영 스타일이. 네. 뭐 아주 우리 아재 각독이 아재. 아 진짜 완전 아재 돼갖고 옛사람 됐습니다. 지금 적응 못하고. 네. 예, 그리고 위메이드가 또 10% 올랐는데요. 바람의 나라 연을 개발한 이 슈퍼캣과 MOU를 또 체결했습니다. 하나둘 이제 자사 위믹스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100개 게임 탑재하기로 목표를 했잖아요. 네. 점점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MOU를 기존에 체결했던 조이시티도 오늘 추가로 17%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이 업종 관련된 뭐 NFT 관련된 소식들이 뭐 조금만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다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싸이월드가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싸이월드의 뭐 결제 시스템 제공하고 또 BGM도 제공하는 다날과 NHN 벅스가 또 22%, 18%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해요. 지금 아주 불붙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수급 이슈가 붙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력을 돌려볼까요? 이 메타버스 ETF가 지금 이렇게 되면 수익률 한 4, 50% 되지 않겠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30%대 기록. 그럼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사람들 눈이 어떻게 돼요? 뒤집히지. 뒤집힙니다. 돈이 더 들어갈 거예요. 네. 뭐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지 아시겠죠? 뒤늦게 투자하시면 조금 골치 아플 수도 있다는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 가치 대비 이격도가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디까지 벌어질지는 그건 몰라. 갈 때까지 가봐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인식을 시장에 하게 되면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죠.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내가 배 아파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안 다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안 다치면. 다치지만 말자. 그럼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 말씀 드리고 싶죠. 갑자기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 귀에서. 또 다쳤다면서. 근데 이 정도는 복원 가능한 다침이에요. 이 정도 다칠 수 있는, 이 정도는 뭐 괜찮아. 근데 크게 다치면 못 일어나니까. 그것 그렇죠.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NC소프트가 또 요즘에 주가가 좋습니다. 슈퍼개미가 5천억 매수했다가 또 매도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오버행 이슈가 없어졌죠. 네, 그 소식이 없어지고 또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이제 리니지 시리즈 간에 시장 잠식이 없었다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모바일 빅데이터 업체인 IGAX라는 곳에서 리니지 W가 출시된 초반에 네. 이 시장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10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일평균 4천만 모바일 기기에 20억 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리니지 W가 출시한 11월 4일 전후로 기존에 출시했던 리니지 모바일 그리고 리니지 2 모바일의 일평균 이용자 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네. 거의 안 줄었다고 하는데요. 리니지 W 사용자의 다른 리니지 시리즈의 중복 사용 비율은 평균 5%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카니발레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리니지 W를 출시를 하면 기존 고객들이 좀 이동을 해서 이 리니지 W는 잘 나가도 기존 것들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그렇지. 효과가 있긴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네. 네, 이것도 추가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NC소프트 비롯한 게임주들 요즘 참 주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장 끝나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공시가 나왔거든요. 네. 공시가 아니라 이거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경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테슬라에 전지박을 공급한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달 내로 이제 북미의 전지박 공장 증설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철원지 소재주 전반 강세를 아마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끈 것 같습니다. 동박하는 일진 머티리얼즈도 13% 상승을 네. 했고요. LNF도 추가로 5% 상승했습니다. 네네. 요즘 이 NFT와 2차전지 업종이 이 하반기 주가를 완전히 장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악을 했죠. 나머지는 다 stupid. 네. 나머지 다. stupid 하죠. 네. 네, 다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 부활하리다. 기다려봐. 내년 3월까지 확실하게 부활을 하겠습니다. 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몸빵으로 기다리는 거지. 과거 경험상 이 정도 케어 안 당하고 버티고 있으면 가도 올리고 기다리면 결국 때리던 놈이 지쳐가지고 나한테 때릴 기회가 오더라. 그거죠. 그렇죠. 그 빈틈을 노리고 나의 눈은 살아있어 아직. 네. 항상 뭐 주식시장에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두렵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 끝은 긍정적일 거라는 확신은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실적 보고 버티는 거지. 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심지어 오땡땡 회사는 2를 향해 가고 있더라. 오땡땡 회사는 오땡땡 회사는 PR이 2를 향해 가고 있어. 네, 결합 재무제표 기준으로 네, 2 퍼 2. 퍼 2. 잘하면 2 깨질 것 같아. 이런 추세면은. 야, 참. 근데 왜 바보같이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거 안 하지? 참 바보 같아. 대주주. 내가 대주주면 난 그렇게 안 한다. 네. 그리고 이 리오프닝 주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가 3,292명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이틀째 3,000명 기록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일상회복 2단계를 다음 달 중순쯤에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2주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네. 이 확진자도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데 서울은 중환자 병상이 한 80% 이상 차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75% 정도를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네. 요걸 지나면 이제 긴급 평가를 통해서 일상 회복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은 이 80%가 넘었지만 아직 전국 기준으로는 64%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이런 제한 조치를 다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술술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주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뭐 이전 어제까지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리오프닝 주들이 회복 못하는 이유는 뭐 전방 수요 회복이 워낙 느리고 네. 거기다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또 치킨 게임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게다가 이제 머크가 식약처에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국내에도 이제 출시가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연말 안에는 아마 이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요거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좀 리오프닝 주들의 반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하나투어, 모르투어 같은 거 1, 2% 빠졌고요. 에어부산, 티웨이, 대한항공, CGV 다 1, 2%대, 3%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것도 있는데 이미 사전에 좀 오른 놈들은 여지없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계속 그랬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오르냐 했는데 약간의 악재가 발생하니까 바로 그렇죠.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 여행주들이 특히나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코로나 이전에 한 50% 이상은 주가가 올라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지. 예, 많이 올랐긴 하고 항공주들은 좀 덜하고 또 그렇지 않은 주식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참 최근 한두 달 동안에는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주는 사실은 LCC는 조금 어려운 게 맞고 적자도 많이 나지만 그냥 종합항공사 말아요. 대형 항공사들은 실적 너무 좋잖아요. 네. 실적이 너무 좋은데도 피크아웃 논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역대치 실적이 나왔잖아요. 얘네들이. 얘네 마진율 별로 안 높아요. 원래 18%가 나왔던데 대한항공. 네, 화물운임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앞으로는 화물운임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렇지. 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여객 수요가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아줄 거다라는 우려가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객 수요가 늘어나는 그 시점에서는 화물 수요가 얼마나 떨어진 거하고 비교해서 대형 항공사들에 대한 시각을 한번 재조정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무리 좋아도 피크아웃이면 쉽게 주식은 못 가요. 근데 지금은 수급도 없으니까 더 못 가는 것 같아. 수급이 좀 많으면 이렇게까지 또 안 빠지고 버틸 수도 있는데 못 버티는 거 보니까요. 네.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제 국내에서 구독료를 인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상 폭은 12%에서 17%입니다. 아 진짜. 네. 그럴까? 난 근데 보지도 않는데. 아직 워낙 쌉니다. 다른 영화관이나 이런 거 비교해서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럼 이러면 유튜브도 올릴 거 아니야 또. 유튜브는 계속 올리고 있지 않나요? 몇 차례 올린 것 같긴 한데. 얼마인데요? 자동 결제되니까 모르는구나. 이거 얼마인지. 네, 지금 한 8,000원, 9,000원 정도 아마 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싶어요. 12,000원이야. 아, 그래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네. 많이 올랐네요. 네. 예, 그래서 여기도 오르고 있는데요. 요금제별로 스탠다드, 요거는 이제 2명이 동시 접속 가능한 건데 월 12,000원에서 13,500원 오르는 겁니다. 1,500원 정도 오르는 거라서 그렇게 체감상 크진 않은 것 같고 프리미엄, 요거는 4명 접속 가능한 건데 14,500원에서 17,000원으로 2,500원 오르니까 네. 인상률로 따지면 굉장히 크지만 또 영화 한 번 보는데 요즘에 13,000원이잖아요. 요즘에 할인해서 뭐 10,000원 이하로 보고는 있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달 한국에 방문한 넷플릭스 가필드 부사장이 그 요즘에 그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지금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구독료와 이 망사용료는 별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망사용료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 구독료 올리는 게 이 망사용료가 의무화가 법안이 이제 결국 통과가 될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그때 되면 또 올릴 것 같은데. 또 올리겠죠. 너희들이 망사용료 올려서 우리는 여기에 특별하게 더 내려야 돼. 이럴 수도 있지. 그렇죠. 사실 수요가 받쳐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을 하는 게 뭐 맞는 수순이긴 하죠.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지금 의무화 법안 추진하고 있는데 내일 또 개봉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지옥이라는 콘텐츠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하고 있고요. 그 제작하는 이제 제이 콘텐츠리도 오늘 3.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유동원 본부장님이 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밖에, 네네. 예. 예,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수출 계약을 이제 뭐 체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한 4조 원 규모라서 굉장히 큰 뉴스로 어저께 제가 퇴근길에 봤었는데 옛날부터 판다 하는 얘기는 한 4년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네, 판다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오늘 뭐 시초가에 빵 떴다가 다 주저앉았는데요. 주요 수출 품목으로 거론되는 게 한국항공우주의 훈련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장갑차, LIG 넥스원의 유도무기, 한화 시스템의 전투 통신체계 이런 것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으면서 네. 방산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대신증권에서는 통상 인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비공개로 보통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구매 계획을 비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해당 수출권은 상당히 진척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쯤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26%까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꽤 큰 주식인데 쭉쭉쭉 빠져가지고 오후 3시에 해명 공시가 나왔거든요. 아직 체결된 바는 없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뭐 0.35%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났고요. 근데 해명 공시를 보면은 이제 해당국과 협상은 진행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재공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제 수출 세부 사항은 보안 관계상 공개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당연히. 그래도 진척은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알 수 있죠. 무기 판매는 공시 못 해요. 다 비밀 계약 걸려 있어 가지고 뭐 사우디 같은 데 무슨 뭐 판다 할 때 그거 팔 수 있겠어? 그렇죠. 뭐 어떻게 되겠어? 그 테러 집단한테 한국에서는 무기 팔았어? 자, 생각해 봐요. 그다음 우리도 곤란해. 우리도 곤란하거든, 그거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요. 그건 옛날부터 그랬었고요. 이거 옛날부터 팔려고 했던 거고 제가 잘 알아요. 손절친 주식이라. 손절친 주식 좀 많으시네요. 1년 반 기다렸는데 안 오르더라고요.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괜찮았는데. 그래 여러분 3년을 기다리시면 오거든요. 근데 3년을 못 기다리고 1년 반 만에 팔아서 지금 1년 제가 팔고 나서 1년 만에 오르는 거거든. 지금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3년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어리부리하게 아예 처음부터 갖고 있지는 말든가. 아니면 3년 그냥 진드가 갖고 있든가. 3년을 못 채우니까 안타깝게 거의 더블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매도한 거에서. 뭐 3년에 더블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주 괜찮죠. 네, 오늘 26%는 그 자리가 아마 더블 자리였지 않았을까. 아주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시계를 좀 길게 갖고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왜 저게 잘 팔리느냐. 이건 뭐 밀떡들은 더 많이 알잖아. 밀떡들은 많이 알지만 이게 미국의 그 무기 체제에 비해서 이렇게 성능이 되게 뛰어나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미사일이 뭐 엄청나게 많이 막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많이 나가냐? 뭐 이렇게 엄청나느냐? 그건 아니거든. 근데 요즘에 어때요? 공격이 산발적이고 테러적이며 게릴라적인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무인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드론 이런 거. 그거에 최적화된 거야, 얘가. 드론 잡는 귀신이지, 저게. 천국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갑자기 막 붕 뜬 거지. 그 사회상이 변하니까 무기 체계도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률은 굉장히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중동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릴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미 공부를 다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네. 알고 있는데 근데 무기라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전 평화주의자라서. 끔찍하지 않아? 무기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끔찍하죠. 예. 근데 어쨌든 무기 쪽에서도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미치려고 그래요. 회사 관계자들이 주가가 너무 안 올라서 이게 말이 되냐?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상에 몇 개나 있다고 우리 이 정도밖에 평가 안 해주는데 이 가치 투자 영역으로 들어왔어. 뭐 수익 대비 뭐 20, 30배면 뭐 비싸네. 근데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UAM 기술도 있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비행기 이론 정도로 T50이죠. T50 잘 연습기, 모르겠어요. 고등 연습기.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F4 옛날 제공호 그 급의 그 연습기거든요. 속도가 마 1까지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 밀떡들이 계시면 정확한 거 고쳐주세요. 하면 제가 이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 이 정도 비행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인도네시아하고 이런 데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K 뭐지? 비행기 하나 또 있어요. 아 전혀 거기 관심이 없구나. 모르겠어요. 그 있어요. 그 저기 F-16 개조한 KF-16인가가 있거든. 그거를 인도네시아에서 사줄 것처럼 하면서 안 사주는 거야. 항공주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라 그러는 거지. 저거 한 대 팔리면 저게 대단한 건데, 한국의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미치고 환장하고 너무 열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고등훈련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몇 개나 된다고 우리를 무슨 퍼 몇 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느냐, 이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네. 참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들은 잘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방면의 수출도 네. 정말 다양한 품목들이 다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존니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거는 정말 저도 정말 동감했어요. 미국이 401k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떴고 사람들이 주식에서 노후를 준비하고 했는데 한국도 지금 한국은 집으로 노후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집 없는 사람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 이제는 서울 집 내일 심심하면 한 채 두 채 샀다가 팔고 할 수 못하죠. 있어요? 그렇게 예. 안 되잖아요. 그죠? 집으로 노후 지금 할 수가 집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나라가 있나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다 됐지. 이미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데 1주택은 그냥 사는 거고 2주택 이상 돼야지 이제 그걸로 이제 무슨 소리야. 30억씩 되는 거는 주택연금으로 받으면 1억씩 받으면 30년을 받아. 30억은 조금 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보통 다 그런 거 아니야? 나 서울 사람 아니라 잘 모르는데. 다 그런 건 줄 다 알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난 반지하 단칸방도 못 오겠다. 야, 웬만한 집에 30억씩 하면 서울에 이제 난 30억은 끝났다 오바죠, 이러고 있었는데. 오바예요? 아니 200억짜리 집도 있다던데. 물론 아파트가?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주식으로 되게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한 달에 걸쳐, 두 달에 걸쳐 아는 사이인데 주식을 너무 열심히 해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고수가 돼갖고 주식으로 200억을 벌었어. 그래서 집을 사야 되겠다 이제야. 그동안에 이제 집이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주식으로 돈 잘 버는 사람 집이 필요 없거든. 전세 돈 아까우니까 전세로 살고 월세로 살아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200억을 받아 이제 나이도 먹고 이랬으니까 집 한 채 있어야 되겠다 하고 집을 살려고 했더니 자긴 주식시장에서 좀 짱이잖아. 이 정도면 나 짱인데 슈퍼개미 봤는데 에이 슈퍼개미 200억 갖고 슈퍼개미 됩니까 요즘에.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도 취급이 되지. 네. 근데 어쨌든 짱인데 봤더니 자기 돈으로 집을 한 채밖에 못 사는 경우가 있는 거야. 200억짜리 살려고 하니까 그러시는군요. 그거 아니고 내 돈으로 안 사지는 집이 있네. 충격을 받은 거야. 왜냐하면 이쪽 영역에서는 자기 짱이잖아. 근데 그러고 이쪽에서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집을 한 채 못 사는 거야. 기분이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이건 좀 심한 경우지만 예를 들어 변리사, 소위 말하는 변호사, 무슨 좀 이렇게 완전 전문직으로 좀 돈 좀 많이 번다는 사람조차도 집을 못 사. 좀 이상하지 않나요? 큰 사회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좀 생산적으로 하려면 저희 서준식 교수님하고도 그 얘기 한참 했는데 아마 다음 주나 이렇게 해서 나갈 거예요. 영상들은. 주식시장에 물꼬를 터야 되는데 물꼬 최고의 방법은 퇴직연금이 이쪽으로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게 방법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 이번 대선 후보들하고 서준식 교수, 존니 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대선 후보하고 한번 토론회 한번 해보고 싶네요. 퇴직연금 좀 열어라. 쉽게. 퇴직연금이 그다음에 대학교들 일부는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라. 응?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건전한 투자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설득 좀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뭐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해야 돼 일정 부분. 금리가 그걸 너무 낮아서. 의무화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니 의무화가 아니고 열어주라. 금지를 의무화시켰잖아 지금. 대학 기금들, 고등학교 기금들 막 수십억, 수백억씩 쌓였는데 주식도 다 1도 못해요. 직접 투자요. 할 수 있는 데도 있을걸요. 그리고 없어. 그 사모펀드는 많이 가입을 하던데요. 아니야, 그거 다 거의 원금 보장형 뭐 그런 걸 거예요. 그거 했다 조금만 잘하면 다 잘려.
그렇죠. 그게 사실 가장 큰 걱정거리죠. 다 잘려. 아무도 안 해. 잘못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내가 한번 학교 법인 갔는데 예금 외에는 아예 안 해. 그런 분들도 많죠. 예금 외에는 아예 안 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안 하고 전부 단기로만 돌려. 근데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걔네들도 되게 답답한 노릇이야. 근데 방법이 없어. 다 그렇게 아니 무슨 서무 담당자 뭐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조금만 잘못해 잘릴 거 왜 해?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이런 문화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연합인포맥스에다 건의했어요. 대통령 후보들하고 토론회 한번 하자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성사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겠다고 패널로. 나 돈 안 받고도 나간다고는. 진짜 강력하게 이 연사 외치고 싶습니다. 네. 네, 꼭 그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좀 오늘 길어졌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